월급이 끊긴 뒤 국민연금까지 몇 년이 비는지 계산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오늘 필요한 판단은 하나입니다. 지금 가진 돈을 몇 년 동안 생활비로 나눠 써야 하는지 먼저 보는 일입니다. 퇴직한 사람의 돈은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연금이 모두 한 장의 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 지금 봐야 하느냐면 퇴직 직후에 결정한 순서가 70대 이후의 월 생활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조기 수령을 먼저 볼지, 건강보험료를 먼저 막을지, 퇴직금을 어떻게 나눌지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숫자는 연금액이 아니라 빈 기간입니다.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65살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사이에는 긴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를 아무 계획 없이 퇴직금 하나로만 건너면 중간에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진 마음은 조기 수령을 부르고 조기 수령은 평생 감액이라는 가격표를 붙입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돈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공백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그 질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매달 얼마가 실제로 필요한가입니다. 직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나가는 돈까지 적어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작은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같은 구멍도 바로 잔고를 줄이는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공백은 몇 년을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순서를 다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61살부터 받는 세대도 있고 65살부터 받는 세대도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는 65살로 봐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그보다 앞당길 수 있지만 앞당긴 만큼 감액됩니다. 한 해를 앞당기면 6%, 5해를 앞당기면 30%가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잠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좋다 나쁘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금이 정말 필요한지 60대 후반과 70대에 줄어든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해를 늦추면 7.2%, 5해를 늦추면 36%가 늘어납니다.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생활비가 비어있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비용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퇴직금을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늘어난 연금이 와도 이미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령 시점은 수익률 계산이 아니라 숨쉴 공간 계산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나중에 줄어들거나 늘어날 돈을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표에는 세 줄만 있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액, 조기 수령 예상액, 그리고 국민연금 전까지 부족한 월 생활비입니다. 세 줄을 적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선택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한 집과 50만 원이 부족한 집의 답은 같을 수 없습니다. 부족액이 큰 집은 일자리, 퇴직연금, 지출 조정이 먼저이고 조기 수령은 마지막에 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작은 집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고 남들이 조기 수령했다는 말만 따라가면 내 집 계산과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받을 줄 알고 생활비 계획을 세웠다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월급이 없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집, 금융재산, 자동차,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은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확인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를 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가입자였기 때문에 보험료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월 지출이 달라집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없어졌는데 집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먼저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 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기간과 자격 조건이 있으므로 퇴직 후 늦게 떠올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퇴직 날짜가 정해졌다면 달력에 건강보험공단 확인 날짜를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작은 메모 하나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도 단순히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연소득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이 시작되면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선택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선택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추정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예상액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네 번째로 퇴직금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큰돈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금 공백기에는 큰돈이 아니라 월급을 대신할 재료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쓰는 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나눠 쓸 현금 흐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IRP로 퇴직금으로 옮기고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답은 아닙니다. 필요한 생활비, 다른 소득, 세율, 수령기간, 금융상품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씩 빼도 원금이 너무 빨리 주지 않는가입니다. 퇴직금을 생활비 통장에 그대로 두면 급할 때마다 꺼내 쓰기 쉽습니다. 반대로 연금 계좌로 나누어 받으면 속도 조절 장치가 생깁니다. 이 속도 조절이 연금 공백기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일자리를 실패나 후퇴처럼 느낍니다. 연금 공백기에는 적은 근로소득도 조기 수령을 늦추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나 5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퇴직금을 꺼내 쓰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내 생활비 부족분을 줄이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중장년 재취업, 시간제 근무를 제도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이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연금과 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의 일부 가치를 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일정 연령을 넘고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수령액과 초기 보증료 조건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가입자 예시에서는 월 수령액이 오르고 초기 보증료율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나이, 주택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소, 이사, 배우자 거주, 대출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막힐 때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미리 비교표에 넣어둘 선택지입니다. 집을 팔지 않을 생각이라도 월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한 번은 계산해 볼 만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출을 줄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 지출을 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식비부터 줄입니다. 하지만 식비를 무리하게 줄이면 삶의 질과 건강이 같이 흔들립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동이체, 중복보험, 쓰지 않는 구독, 높은 이자 부채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새는 지출은 연금 공백기에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보험은 무조건 해지보다 보장 공백과 보험료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된 상품은 유지가 나을 수 있고 중복된 특약은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이자는 생활비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 손실입니다.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다면 갚는 순서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출 조정은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막는 구멍을 찾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모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IRP,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만 줄이려고 생활비 흐름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매달 쓸 돈이 모자라면 좋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불안한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건너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은 생활비 표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나 금융회사 상담을 받을 때도 월 수령액과 세후 금액을 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부부가 함께 보는 표가 필요합니다. 혼자 명의의 연금만 보면 가구 생활비를 놓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이 있고 다른 사람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부부와 자녀 관계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의 나이와 거주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숫자를 숨기거나 대충 말하면 공백기 계획이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 보험료, 연금 예상액, 대출 잔액을 한 번은 같이 펼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해도 나중에 갑작스러운 선택을 줄여줍니다. 부부가 같은 표를 보면 조기 수령을 할지, 일을 더 할지, 지출을 조정할지 대화가 쉬워집니다. 돈 이야기는 감정이 아니라 일정표로 바꾸어야 덜 다칩니다. 몇 번째로 자녀에게 기대는 계획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도와줄 수 있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 지원을 기본 생활비로 넣으면 양쪽 가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주거비, 교육비, 대출, 노후 준비가 있습니다.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와 본인 자산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부족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택연금 같은 제도 확인 없이 자녀에게만 기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금액과 기간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매달 얼마를 어떤 목적에 쓸지 정하면 가족 갈등이 줄어듭니다. 연금 공백기는 가족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숫자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내 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예의이자 안전장치입니다. 11번째로 조기 수령 판단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병원비가 급하거나 소득이 완전히 끊겼거나 빚이자가 생활비를 누르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수령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현실을 모르는 조언이 됩니다. 다만 조기 수령은 한 번 선택하면 이후 월 연금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일하기 어렵고 의료비는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몇 년짜리 문제인지 봐야 합니다. 1년만 버티면 되는 문제인지 65살까지 계속 이어질 문제인지가 다릅니다. 짧은 공백은 예금, 시간제 소득, 지출 조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긴 공백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까지 모두 넣고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12번째로 연기연금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연기하면 금액은 들지만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유현금이 충분하고 건강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는 강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 연기는 숫자상 좋아 보여도 생활에 부담이 됩니다. 연기를 선택할 때는 기대 수명만 보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빠져나갈 돈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5해를 기다리며 매달 100만 원씩 쓰면 총액은 큰 돈입니다. 나중에 늘어난 연금이 그 비용을 메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단독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여유 있는 사람의 보너스일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답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 안에 있습니다. 13번째로 납부 예외와 실업 크레딧도 지나치지 마십시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체납으로 두기보다 납부 예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나중에 연금액과 수급권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아쉬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내 가입 기간, 납부 예외, 추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보완하는 제도지만 금액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도 무조건이 아니라 기대연금 증가와 납부 여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 공백 대책은 받는 돈만이 아니라 가입 기록을 지키는 일도 포함합니다. 14번째로 기초연금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어도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 65살이 가까워지면 신청 가능 시점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애매하다면 모의 계산만 믿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생활비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감행 여부와 부부감액, 재산 환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해두면 65살 이후 생활비표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기초연금은 큰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 공백 이후에도 고정 현금 흐름 하나가 늘어나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15번째로 의료비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평균 지출만 보면 병원비 변동을 놓칩니다. 50대 후반과 60대에는 검진, 치과, 약값, 가족 간병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의료비가 겹치면 퇴직금 사용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과 비상의료비 통장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목적이 나뉘면 마음대로 쓰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의손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줄이는 결정은 병력과 가족력, 현재 보장 공백을 본 뒤 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아껴야 할 돈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변동비입니다. 연금 공백표에 의료비 칸이 없으면 계획은 실제 생활보다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16번째로 물가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 월 100만 원으로 버틴다고 해서 몇 년 뒤에도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장바구니 물가,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가 조금씩 오르면 고정비가 조용히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지만 내 생활비 상승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는 기간에는 물가가 곧 잔고 감소 속도입니다. 생활비 표를 만들 때는 첫 해 금액만 쓰지 말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가정을 넣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월 생활비에 여유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안전합니다. 공백기가 길수록 물가 여유분은 선택이 아니라 방어막이 됩니다. 이 방어막이 없으면 중간에 조기 수령이나 대출을 급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17번째로 대출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은퇴 후 대출이자는 월급이 있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가 있다면 연금공백표 맨 위에 써야 합니다. 이자는 내가 쉬어도 쉬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 대출을 일부 갚는 것이 나은지 현금을 남겨 생활비로 쓰는 것이 나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금리와 비상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대출을 갚아버리면 마음은 편하지만 현금이 너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쥐고 높은 이자를 계속 내면 매달 새는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출은 감정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순서와 생활비 기간을 같이 보며 줄여야 합니다. 연금 공백기에는 현금도 중요하고 이자 절감도 중요합니다. 18번째로 사기와 고위험 상품을 경계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 큰돈이 드시는 사람에게 고수익 상품 제한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연금 공백을 불안해하는 마음은 빠른 수익 약속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은 모험 자금이 아닙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월 생활비 통장과 분리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보다 중도해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세금, 환금성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고 서류가 복잡하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시 벌기 어려운 돈입니다. 연금 공백을 메우는 돈은 화려하게 불리는 돈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돈이어야 합니다. 불안을 이용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19번째로 체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전까지 몇 개월이 비는지 계산합니다. 셋째,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의료비 여유분을 적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자격 변동과 이미 계속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여섯째, 퇴직금과 IRP를 몇 년 동안 얼마씩 받을지 나눕니다. 일곱째, 부족하면 시간제 소득, 주택연금, 지출 조정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이 순서는 정답이라기보다 빠뜨리지 않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기관별 조회를 하며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20번째로 오늘의 핵심을 생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도 매달 150만 원씩 쓰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늘고 병원비가 겹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월 부족액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면 같은 돈에 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제 소득 50만 원, 지출 조정 20만 원, 보험료 절감 10만 원이 모이면 조기 수령을 늦출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작은 숫자들이 모여 국민연금 전까지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큰 비법보다 중요한 것은 빠뜨린 제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기초연금 확인, 건강보험 확인, IRP 수령 방식 확인은 모두 지루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확인이 나중에 급한 결정을 막습니다. 노후돈 관리는 놀라운 한 수보다 순서가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할 일을 남기겠습니다. 종이에 5칸을 만드십시오. 첫 칸에는 국민연금 예상액, 둘째 칸에는 국민연금 전까지 남은 개월수를 씁니다. 셋째 칸에는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 넷째 칸에는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적습니다. 다섯째 칸에는 퇴직금과 IRP에서 매달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넣습니다. 그 다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부족액이 보이면 조기 수령, 기초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지출 조정이 각각 어디에 들어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는 일이 불편해도 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퇴직 후 연금 공백은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오지 않습니다. 내 집의 공백을 내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불안은 줄고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 전까지 비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를 빨리 확인하고 기초연금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퇴직금은 월 생활비로 나누어 보십시오.
조기 수령은 마지막 도피처가 아니라 계산주에 놓는 선택지여야 합니다. 연기연금도 여유가 있을 때 빛나는 선택지이지 생활비가 비었을 때 무리하게 붙잡을 답은 아닙니다. IRP와 주택연금은 상품 이름보다 내 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공단 조회와 전문가 상담으로 숫자를 다시 확인하면 같은 돈이라도 훨씬 차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 관리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확인하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오늘 적은 5칸 표가 국민연금 전까지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난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퇴직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느냐고요? 퇴직 전 준비의 시작은 금융상품 가입이 아닙니다. 내 월급이 사라지는 달을 정확히 표시하는 일입니다. 퇴직 예정일, 퇴직금 입금 예상일, 건강보험 자격 변경일, 국민연금 수급 예정일을 한 줄에 놓아보십시오. 날짜가 한 줄에 놓이면 돈의 공백이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공백은 막연한 두려움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60살 전에 퇴직하는 분은 특히 이 날짜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 나이가 다가와도 바로 신청할지 말지는 다른 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른 표에는 배우자 소득, 예금 만기, 퇴직연금 수령 가능일, 건강보험료 예상액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날짜만 보고 결정하면 나머지 날짜가 뒤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퇴직 준비는 돈을 많이 모으는 일만이 아니라 날짜를 서로 맞추는 일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에도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빚을 모두 갚고 싶거나 자녀에게 일부를 보태고 싶거나 오래 미뤘던 지출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 공백이 긴 집이라면 퇴직금은 먼저 월급 대체자금으로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이름표가 없는 돈은 쓰임이 흔들립니다. 생활비, 비상의료비, 부채 상환, 자녀 지원, 여유 지출을 나누어 놓으면 감정적 결정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생활비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내 노후 현금 흐름을 지키는 일은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의 첫 사용처는 선의가 아니라 생존 기간표로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액조의 화면의 숫자는 반갑지만 그 숫자가 바로 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생활비는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영향, 배우자 연금,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또 현재 예상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신고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납부 예외를 오래 두면 가입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추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추납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추납으로 늘어나는 예상연금과 지금 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고 그 돈이 생활비 공백을 해치지 않는지 보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을 보완하고 싶어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은 미래의 안전망이고 현금은 오늘의 산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옳다고 말하면 실제 생활과 멀어집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을 거칩니다. 재산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 주택, 금융재산, 부채, 근로소득 공제까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이 받는다고 나도 받는 것도 아니고 옆집이 못 받는다고 나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단독 기준으로 착각해 생활비 계획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65살 전후에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숫자보다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월급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이거나 더 들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도는 억울함보다 자격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나누어 부담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는 은퇴자는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순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사전에 예상해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신청 직전에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후부터 봐야 합니다. 공단 상담을 받을 때는 내 소득과 재산을 숨김없이 넣어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를 설명할 때 흔히 세금 혜택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연금 공백기 시청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금보다 월 현금 흐름입니다. 세금을 조금 줄였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하면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금 불리해 보여도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익률 표보다 인출계획표가 먼저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몇 년 동안 어떤 계좌에서 받을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진 분은 수령의 합산 기준도 봐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세금 방식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세전 금액만 보면 실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상담을 받을 때는 예상 세금과 건강보험 영향까지 질문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감정적인 주제입니다. 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평생의 기억이 쌓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야기하면 집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핵심은 집에 살면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맞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상속계획, 배우자 거주, 대출 잔해, 이사 가능성, 주택가격 전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도 연금 공백이 길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집이라면 계산해서 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은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숫자를 받아보고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집의 가치를 현금 흐름표 안에서도 봐야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미 아끼며 사는 분에게 더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조언일 뿐입니다. 그래도 연금 공백기에는 줄일 수 있는 돈과 줄이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줄이면 안 되는 돈은 치료, 기본 식사, 안전한 주거, 필수 이동 비용입니다. 먼저 줄일 돈은 중복 지출, 목적 없는 자동이체, 높은 이자, 쓰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 구분 없이 모든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몸과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은 가난하게 사는 계획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돈을 줄이더라도 품위와 건강을 지키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 선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는 맞아도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활비표 옆에는 줄이지 말아야 할 항목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몸을 망가뜨리는 일은 나중에 의료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족액을 줄이는 정도의 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일,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입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퇴직금을 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제도 기준을 넘겨 다른 급여나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예상 월소득을 넣어 연금과 건강보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은 돈을 버는 행동이면서 제도 기준을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숫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연금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키고 싶고 다른 사람은 주택연금을 계산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성격 차이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두려워하는 손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장 생활비가 두렵고 누군가는 여든 이유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틀렸다고 말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대신 같은 표를 보며 어느 시기에 돈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지, 65살 전이 부족한지, 70대 이후가 부족한지 구간을 나누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부부의 연금 공백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시간대별 부족액을 함께 찾는 과정입니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 부족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하면 자녀도 불안해지고 부모도 미안함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료 예상액, 퇴직금 인출 계획을 보여주면 대화가 구체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화는 감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월 2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과 막연히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다릅니다. 금액과 기간이 보이면 자녀도 자신의 형편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의 기본 생활비 전체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지원은 안전망의 일부이지 기본 설계가 되면 위험합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려면 돈의 부탁도 숫자와 기간으로 말해야 합니다. 연금 공백을 계산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산을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미룬다고 공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일찍 보면 불편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늦게 보면 덜 불편했을지는 몰라도 고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표를 만드는 이유는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이미 정해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 나이, 현재 자산, 현재 건강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출 속도, 수령 시점, 상담 일정, 일자리 여부, 가족 대화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에는 주민등록번호만이 아니라 예상연금 조회 결과와 가입기간 질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상담에는 퇴직 예정일, 소득, 재산, 피부양자, 가능 가족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에는 주거 형태, 금융재산, 부채, 배우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상담에는 주택가격, 대출 잔액, 배우자 나이, 거주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에는 퇴직금, IRP, 연금저축, 다른 소득 예상액을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 상담하면 원론적인 답만 듣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챙기면 짧은 상담에서도 내 숫자에 가까운 답을 얻습니다. 상담은 부탁이 아니라 내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단과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배우자 사망 이후의 현금 흐름입니다. 듣기 불편한 주제지만 노후 계획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와 혼자 남았을 때의 생활비는 다릅니다. 주거비는 크게 줄지 않는데 연금이나 소득은 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분할연금,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조건 같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갑자기 서류와 돈 문제를 떠안지 않게 하는 배려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나 보험 증권 이치처럼 기본 정보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돈 관리를 맡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연금 공백표는 두 사람이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와 금리도 배경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근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소득이 생겨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인상분이 있어도 실제 장바구니 부담은 남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퇴직금으로 일부 상환하는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뉴스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월 현금 흐름에 들어옵니다. 다만 거시경제 전망을 마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금리와 물가가 바뀌어도 버틸 여유를 조금 남기는 것입니다. 생활비표에 여유분이 없으면 작은 변화도 큰 충격이 됩니다. 연금 공백기에는 예측보다 완충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기 쉬운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액 하나만 보고 안심합니다. 둘째, 퇴직금을 총액으로만 보고 월 생활비로 나누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나중 문제로 미룹니다. 넷째,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무조건 받는다고 믿습니다. 다섯째, 조기 수령을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자녀에게 숫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겹치면 공백기는 훨씬 거칠어집니다. 다행히 이 실패들은 대부분 확인과 순서 조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익률보다 빠뜨리지 않는 점검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반대로 잘 버티는 계획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시작 전까지 남은 개월 수를 합니다. 최소 생활비와 줄이지 말아야 할 비용을 구분합니다.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퇴직 직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가능성을 65살 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IRP를 월 현금 흐름으로 나눕니다. 조기 수령은 마지막에 놓고 다른 선택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막연히 걱정만 말하지 않고 금액과 기간을 설명합니다. 위험한 고수익 제한은 생활비 돈과 분리합니다. 이런 계획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노후에는 화려한 한 번보다 덜 흔들리는 매달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개인별 상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직 퇴직 전인 분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적으십시오. 이미 퇴직한 분은 지난 몇 달 동안 실제로 줄어든 잔고를 보십시오. 잔고 감소 속도는 어떤 예상보다 솔직합니다. 국민연금이 곧 시작되는 분은 조기 수령보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변화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까지 오래 남은 분은 일자리, IRP, 지출 조정, 주택연금 가능성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은 주택연금을 계산만이라도 받아보십시오. 금융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졸체가 큰 분은 수익률보다 이자 절감과 현금 보유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상황별 답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언제나 내 숫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점검표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상연금, 수급개시 나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 납부 예외와 추납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성, 이미 계속가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와 살무상담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의 세후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과 배우자 거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5곳을 확인하면 연금 공백의 큰 구멍은 대부분 보입니다. 구멍이 보인다고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가 약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도움을 요청하거나 선택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아마 괜찮겠지입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숫자를 본 뒤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8살에 퇴직한 분이 65살까지 국민연금을 기다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약 7회의 공백이 생깁니다. 7회는 짧은 휴식이 아니라 생활비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시간입니다. 매달 100만 원만 부족해도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7회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의료비가 붙으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첫 질문은 조기 수령을 할까요가 아닙니다. 7회 동안 매달 부족한 돈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가 먼저입니다. 부족액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제 소득, 지출 조정, 퇴직연금 월 수령, 예금 만기 배치, 건강보험료 절감이 모두 후보입니다. 이 후보를 다 본 뒤에도 공백이 크다면 그때 조기 수령을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2살에 퇴직했고 국민연금은 63살부터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공백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비가 겹치면 1년 공백도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나 큰 구조 변경보다 임의 계속 가입, 예금 만기, 단기 일자리 확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짧은 공백에는 큰 결정보다 작은 달이 여러 개가 낫습니다. 반대로 50대 초반에 퇴직한 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길면 조기 수령만으로는 빈 기간 전체를 메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재취업 가능성, 직업훈련, 자격증, 소규모 근로소득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연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장년 소득 전략의 문제입니다. 50대 공백을 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나중 연금까지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의 계획도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위기 때 도와줄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비상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지만 주거비 부담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과 따로 살더라도 비상 연락망과 서류 위치는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독거 시니어에게 연금 공백은 돈 문제이면서 안전망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장점과 복잡함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이 합쳐지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과 건강보험 기준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일하면 다른 사람의 기초연금 판단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연금 소득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각자의 연금표와 가구 생활비표를 나누어 만들면 어디서 부족한지 더 잘 보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분은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경험이 짧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이 길면 예상연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보험료를 미뤘던 기간이 있다면 가입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 IRP 활용 여지가 직장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기초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지출 구조를 더 촘촘히 봐야 합니다. 자영업 은퇴자는 사업 정리 비용과 생활비가 한꺼번에 겹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의 고민도 다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없거나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거비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므로 생활비표에서 가장 위에 놓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지, 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따로 봐야 합니다. 주거비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이사하면 병원, 가족, 일자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비 결정은 돈만이 아니라 생활권과 건강을 같이 보는 결정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분도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이 충분해 보여도 이자 소득과 건강보험, 세금, 기초연금 기준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들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면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도 금융재산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산이 있는 분은 받을 수 있는 복지보다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몇 년 동안 어떤 비용을 감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는 분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연금 공백기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출은 처음에는 작은 다리처럼 보이지만 이자가 붙으면 다음 달 생활비를 미리 빼앗아 갑니다. 부채가 있다면 퇴직 전부터 상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빚, 담보가 위험한 빚, 연체 가능성이 큰 빚부터 분리해 보십시오. 상환과 현금 보유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갚고 나서 생활비가 없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대출 상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체 전에 상담하는 것이 연체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금 공백기를 지나는 동안 기록 습관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달 첫날 잔고, 그달 고정 지출, 예상밖 지출, 다음 달 받을 돈, 4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4가지를 석 달만 적으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보입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말보다 정확합니다. 계획이 틀렸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견이 늦어지면 조기 수령, 대출, 자녀 지원 같은 큰 선택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은 기록은 큰 결정을 늦춰주는 완충장치입니다. 매달 적는 숫자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그 불편함이 나중에 충격보다 낫습니다. 돈을 모르는 척하는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를 미루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공단에 전화하면 복잡한 용어가 나올 것 같고 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내 수급개 신하의 조기 수령 예상액, 연기 시 예상액, 납부 예외와 추납 가능성을 묻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퇴직 후 자격, 지역보험료 예상액, 피부양자 가능성, 이미 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묻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가능 시점을 묻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보증료, 배우자 승계, 실거주 조건을 묻습니다. 세무상담에서는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후 차이를 묻습니다. 질문을 적어두면 상담이 두려움에서 확인 절차로 바뀝니다. 영상에서 말한 숫자는 기준입니다. 내 숫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는 같은데 사람마다 가입기간, 소득, 재산, 가족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같은 두 사람도 건강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같은 두 사람도 부채와 배우자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같아도 나이와 지급 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의 후기를 내 답으로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후기는 참고일 뿐이고 결정은 내 조의 결과로 해야 합니다. 숫자를 확인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나쁜 경우부터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3개월부터 보십시오. 다음 석 달의 생활비가 안정되면 다음 반년을 볼 힘이 생깁니다. 반년이 보이면 국민연금 전까지 남은 기간을 더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한 번에 보려 하면 누구나 겁이 납니다. 연금 공백 계획은 먼 목표를 가까운 단위로 잘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달에 확인할 것, 이번 분기에 줄일 것,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을 나누면 됩니다. 작게 나누면 행동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계속 수정하는 생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을 조심해야 할 부분을 다시 짚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는 논의와 추진이 있을 수 있지만 확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노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전망이지 개인연금이 당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무조건 이득도 아닙니다. IRP와 주택연금도 개인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구분하는 이유는 겁을 덜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해야 행동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말은 클릭은 만들 수 있어도 생활 결정에는 해롭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무서운 결론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있으면 연금 공백은 막연한 절벽이 아니라 건널 수 있는 여러 개의 짧은 다리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행동은 작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합니다. 건강보험료 상담 날짜를 퇴직 직후로 잡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퇴직금과 IRP를 월 생활비로 나누어 봅니다. 부족액이 남으면 일자리, 주택연금, 지출 조정 중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합니다.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됩니다. 돈이 많아지는 마법은 아니지만 돈이 새는 결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힘은 정확한 현재 위치입니다. 내 위치를 알면 늦었다는 생각보다 다음 행동이 먼저 보입니다. 실행 순서를 이번 주 일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상담으로 예상연금과 수급개 신하회를 확인합니다. 화요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퇴직 후 자격 변동과 이미 계속가입 가능성을 묻습니다. 수요일에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에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목요일에는 퇴직금과 IRP 계좌를 열어 세후 월 수령 가능액을 금융회사에 물어봅니다. 금요일에는 배우자나 가족과 5칸표를 놓고 부족액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큰 숙제가 5개의 짧은 확인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면 지치고 지치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연금 공백 대응은 빠른 결단보다 꾸준한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5개 확인만 끝내도 이미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을 지나간 것입니다. 확인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 국민연금이 낮으면 가입기간 보완이나 지출 조정을 더 일찍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면 이미 계속가입, 피부양자 가능성, 재산과 소득 구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렵게 보이면 왜 어려운지 알고 다른 현금 흐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RP 월 수령액이 부족하면 인출 속도를 낮추거나 다른 소득을 붙이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숫자로 나오면 가족 대화도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나쁜 결과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숫자를 빨리 보면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늦게 보면 선택지가 대출이나 급한 매각처럼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결과도 일찍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시청자 중에는 이미 조기 수령을 신청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한 선택이 있다면 남은 선택지를 더 잘 관리하면 됩니다. 조기 수령으로 월 현금 흐름이 생겼다면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주거비, 병원비, 식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부터 배치하십시오. 남는 돈이 있을 때만 여유 지출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료, 세금, 지출 구조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계획은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매년 제도와 내 상황이 달라지면 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예상보다 빨리 줄면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기는 계획대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무리하게 버티다가 고금리 대출을 쓰면 증액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선택도 현금 흐름 점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자부심보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선택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달 잔고와 지출을 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한 번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처음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공백을 건너는 동안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돈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백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이 어긋나는 구조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부지런함만으로 모든 공백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 확인, 가족 대화, 지출 조정, 추가 소득을 함께 써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공단에 묻고 전문가에게 묻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과정이 노후의 방어력을 만듭니다. 혼자 끙끙대며 버티는 것보다 정확히 묻고 빨리 조정하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모으돈 문제는 체면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빈 시간을 그냥 견디지 말고 제도와 자산과 지출을 순서대로 연결하십시오. 이 연결이 되면 조기 수령도,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료도, IRP도 따로 노는 정보가 아닙니다. 모두 내 월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부품이 됩니다. 부품 하나가 약하면 다른 부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 순서를 아는 사람이 연금 공백을 덜 흔들리며 건넙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많든 적든 시작은 같습니다. 내 국민연금 날짜를 확인하고,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내 부족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세 가지가 보이면 오늘보다 내일의 선택이 더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든 표를 보관하는 방법까지 정해두십시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지만 날짜를 적고 다음 확인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매년 한 번, 건강보험료는 퇴직이나 소득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봅니다. 기초연금은 65살 전후와 재산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합니다. IRP와 퇴직연금은 수익률보다 인출 속도를 먼저 점검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크게 바뀌거나 배우자 상황이 달라질 때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는 날짜를 정해두면 계획이 낡지 않습니다. 낡은 계획은 처음에는 든든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어긋납니다. 노후 현금 흐름은 한번 세운 뒤 방치하는 서류가 아니라 계속 고치는 지도입니다. 지도는 현재 위치가 바뀌면 다시 접고 펼쳐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세 가지부터 하십시오.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건강보험공단 상담, 월 생활비 적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을 쓰지 않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액이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부족액이 작다면 지출 조정과 이미 계속가입 확인만으로도 공백이 줄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크다면 일자리, 퇴직연금 수령, 주택연금, 가족 대화를 더 빨리 열어야 합니다. 판단은 두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부족액의 크기로 해야 합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게 고치고 숫자가 크면 크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결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기억해 두십시오. 날짜를 보고, 부족액을 보고,
건강보험료를 보고 기초연금을 보고 퇴직금을 월 생활비로 나누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상황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공백은 빠르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히 확인하는 사람이 더 잘 건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결심보다 첫 조회 한 번입니다. 첫 조회를 끝내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막연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달이 비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문장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누군가는 조기 수령을 미루고 누군가는 건강보험료부터 막고 누군가는 가족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모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선택이 아니라 내 숫자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표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칸만 채워도 어제보다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연금 공백은 한 번에 뛰어넘는 절벽이 아니라 한 칸씩 확인하며 건너는 길입니다. 오늘 확인한 한 칸은 다음 달의 불안을 줄이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쌓이면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생활비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준비 없는 공백과 준비한 공백은 전혀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은 같은 돈을 써도 순서를 알고 씁니다. 그 순서가 퇴직 후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은 걱정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곳을 정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오늘 한 곳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한 곳에 답을 얻으면 다음 질문이 보이고 그 질문이 다음 행동을 만듭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연금 공백을 버티는 첫 번째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